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Jihan. Don't forget to hit the thumbs up before watching this video.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한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갓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 저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될 책 Platform English를 소개받게 되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저처럼 외국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저처럼 이제 갓 외국계 입사하신 분들 혹은 업무를 할 때 영어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길벗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실제 해외 취업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계 취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특히 외국인 대표님이 계시다면 영어는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대표님이나 혹은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께 공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회의도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계라 함은 본사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 중요한 내용은 모두 영어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사내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작성이 되고 영어로 공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외국계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이기 때문에 뭐 영어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율을 따지자면 정말 한국어 60, 영어 40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 영어라는 제 영어 인생의 뉴 챕터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영어 대체 뭐예요? 어때요? 하시는데 비즈니스 영어라고 했을 때 뭔가가 엄청 거창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표현들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어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좀 더 포멀한 단어를 택하게 되는 것처럼 영어에 있어서도 똑같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조금 더 포멀한 그런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vocabulary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급 이상이신 분들, 그 레벨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vocabulary나 grammar 지식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비즈니스 영어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포멀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포멀한 vocabulary를 사용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를 또 따로 공부하기에는 좀 타임 컨슈밍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문장들만 한 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추천받은 이 Platform English라는 책이 딱 그 요소들을 총집합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받아보고 놀랐던 건 책 한 권 가득 내가 정말 당장 사용해 먹을 수 있겠다 라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Platform English 같은 책은 그냥 한번 열어서 읽어보고 닫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 열어보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페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업무 피드백, 그다음에 화상회의 소통 등 굉장히 디테일한 회사 생활 상황이 시나리오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걸맞는 상황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웃데이티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여기 지금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어떤 표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는 메신저로 인사하기라는 파트예요. 이런 메신저까지 상황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면 비즈니스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뭔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메신저로 서로 소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메신저로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겠죠. 근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은어들 혹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 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Monday morning, signing in. Happy Monday everyone. Signing in 이라고 하네요. Hi guys, signing in for the day. Good morning, hope you all have a great week. morning에 사용할 수 있는 conversation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표현은 sign in이라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On Wednesday morning에는 이렇게 말한대요. Happy hump day. 저는 사실 이 hump day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적혀 있는 거는 hump라는 게 낙타의 혹을 의미하는데 이에 빗대어 주중에 한 가운데 있는 수요일을 hump day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hump day가 나와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뭔가 정형화된 그런 표현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 좋았어요. Sometime in the middle of the day, I won't be responding from 2 to 4. I have a meeting. Give me a call for any emergencies.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도 I won't be responding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I need 3 hours don't disrupt mode. 방해 금지 모드라고 했을 때 don't disrupt mode라고 할 수 있겠네요. For anyone who needs me, leave me a message and I'll check after lunch 라고 말하고 있네요. Leave me a message.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라고 할 때 leave me a message 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Friday morning입니다. TGIF 라고 말하고 있네요. TGIF.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것도 여기서 처음 접했는데요. Thank God it's Friday의 줄임말이네요. Thank God it's Friday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금요일이라서 happy 할 때 이렇게 TGIF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Friday 6 p.m.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I'm signing out now 해서 아까 전에 로그인 뭐였어요? sign in이었죠? 근데 로그 아웃 할 때는 sign out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화상 면접에 대한 질문이나 채용 공고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사실 저처럼 외국계를 준비하고 있고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분들이 있다면 이 파트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영어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y did you choose this company or industry over others? 저 요 질문 실제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건 정말 당연한 질문일 것 같고요. What are some of your skills you can contribute to the company's growth? 요것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이 company's growth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정말 나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궁금하겠죠.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How do you overcome your weaknesses?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중요하죠. Could you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demonstrated leadership skills in order to solve a problem?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뭔가 solve a problem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leadership skills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demonstrate 하면 뭔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makes you a better candidate than other applicants? 이것도 상당히 클래식한 그런 질문이네요.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제가 이전에도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가끔 가다가 너무 하는 그런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살짝 이런 상황 설정 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잉글리시에는 정말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메신저라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와 언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데요. 실제로 현지에서 부딪혀서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문화에 대한 이 저자의 가치관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상대방의 문화에 무조건 맞춰서 하려는 강박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도 나의 문화적 맥락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 회의를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문화권마다 다른 텐션, 다른 톤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좀 톤이 대체로 이렇게 일정하고 좀 높낮이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어민들이랑 영어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좀 기가 빨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마다 내가 저 텐션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저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톤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잘 나오던 영어도 잘 안 나왔던 적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저자의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포멀한 vocabulary를 내가 expand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또한 이 플랫폼 잉글리시를 사무실 옆에 두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제 비즈니스 컨버세이션의 참고서로 요거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교재 관련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말 회사 생활을 하느라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어요. 그죠? 정말 틈틈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외국계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혹시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See ya!